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면 손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명태균 건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다른 인사들이 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 출신으로 후보가 한 분 살아있는 분이 있잖아. 한동훈 대표로 만들어 볼까? 이런 판단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검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잔머리 굴리는.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 선고 전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 선고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각오를 다졌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주말을 껴서 3일장을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냐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각을 외쳤던 강성 여권 의원들도 속도전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저와 헌재 앞 시위에 나섰던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확인한 만큼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며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2차례나 파면해서 되겠냐, 대선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일정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반발이 없으면 이르면 모레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스탠스, 네. 뭐 어떤 위치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확실히 갈리는 거는 한동훈 대표 때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두 분 없는 국민의힘이 그 완전히 그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장악된 민주당과 싸우자. 그럼 네, 꼭 네.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주장을 하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탈당을 요구하고 안 되면 출당을 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건 다 없는 일이 돼버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는 우리 함께 가자라면서 대통령 끌어안고 갔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8대 0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보수 재판관들도 모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아마 지금 그건 차기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당장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뭐 이러고 저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경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어떤 후보를 뽑아서 어떻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후보가 될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대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심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마 검찰도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네. 당장 이런 대선 전국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무슨 뭐 그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소환을 하고 이런 거는 아마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면 손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명태균 건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다른 인사들이 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만 약간 긍정적이었잖아요.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공세가 있을 거고 네. 저희는 아무리 지금 대통령 거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건에 대해서 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네. 입장이니까 저희는 정치적인 공세를 할 거고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중요한데 저는 단순히 내부 경선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계속 이재명이면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했던 얘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절연하고 자기의 길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게 화두가 돼서 네. 그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긴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대선은 신경 써서 해야겠다라고 볼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흐지부지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반 이재명만 하면 반 이재명만 하면 뭐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수월하다. 수월해지지 않을까. 네. 조국혁신당은 저 대선 이제 어쨌든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역할을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략을 좀 펴실 계획입니까? 갑자기 대선 얘기를 쑥 넘어가니까. 왜냐면 이제 대선 양당 지난번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탈옥 직전에 3월 8일 있잖아요. 그날 합법의 탈을 쓴 탈옥. 합법적 탈옥. 3월 8일이잖아요. 예. 그 전에 조국혁신당은 야5당 원탁 테이블에서 각 당이 후보를 선출을 하고 다시 경선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3월 9일까지 답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탈옥을 하니까 안 되겠다. 모든 것 중단, 내란 종식부터 했고 오늘 결국 파면에 이르렀으므로 내일 정도는 조국혁신당이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정중하게 그때 못 들은 답 지금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야권, 이 민주헌정 수호 세력 전체가 다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리면 참여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됐거든요. 우리끼리 할게요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자체의 길을 가야죠. 자체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 단독 후보를 내고 후보를 내는 경선을 하고 네. 이 후보가 열심히 뛰어야죠. 네, 네, 그리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후신의 정당이 대선 후보를 정했는데 이분이 당연히 3, 4등을 해요. 위대한 국민들이 아니 니네들은 내란 세력이잖아. 자격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놓고 또 권력을 위임해달라고 해? 표 달라고 해? 자격 없어. 좀 빠져 있어. 이번에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후보 중에 고를래. 이렇게 하면 저희는 마음 편하죠. 저희가 경쟁을 해서 민주당과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거대 양당의 표차가 적어서 50, 40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늘 고민이 되잖아요. 작은 정당들은. 그럴 때는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죠. 1등 할 생각 하셔야죠. 1등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지하신 분들은 또 우리 당 열심히 해서 1등 할 생각 해야지 벌써부터 단일화 생각하면 너무 좀 기운 빠지지 않냐 이러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튼 뭐 어쨌든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네.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봤는데 대선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플레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죠. 아니요. 근데 저는 뭐 네. 그 오늘 이제 그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심정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공포. 그 두 가지가 혼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포라는 건 뭐 다 알다시피 파면이 됐고 뭐 대통령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그 보호막이 보호장치가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을 배반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형사 재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란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그 무기라든가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인생을 뭐 진짜로 감옥에서 보내야 되거나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 이게 누구든지 그런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노인데, 분노는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우리 지지자들 다 결집을 하자. 네. 결집을 해서 내가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그래도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정권 바뀐 다음에 사면은커녕 뭐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거기다 죽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라는 게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문전성시를 이루고 네, 네.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고 뭐 얘기하듯이 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서 어떤 사람 후보를 내세워야 될 것인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뭐 누구를 뭐 불러 일으켜 세우고 누구의 후보를 손을 들어주고 그런 후보가 그럼 우리 당에서 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안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은 후임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플레이를 그래서 하려고 해도 그게 먹혀들지도 않을 거다.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속 재판은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예. 재판도 출석하고 그래서 재판 출석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무슨 뭐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는 이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내지는 뭐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비슷한데 네. 이유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겁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힘있고 공격적인 뭐 이런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적으로는 되게 무서움이 많고 확실하고 본인이 이기는 판에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홍준표 시장하고 경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되게 의연한 게 아니라 경선 지면 어쩌지 막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이 다시 될 건지 그다음에 내란죄 사건에서 형을 어떻게 선고받을 건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와서 국민의 비호감을 더 사면 검찰이 그거를 이용해서 바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할 겁니다. 그 생리를 왜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네. 막을 힘이 없어요. 지금 전 대통령한테. 그리고 여당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 이제는 여당이 아닌 거죠.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이런저런 집회 나오고 그러면 대선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네. 분석들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제일 멘탈이 약하다는 건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멘탈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 시절에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거만으로도 이제 여당 의원들을 이제 완전히 그 그립감을 지고 뭘 할 수 있었기도 했겠지만 대통령이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많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뭘 많이 갖고 있으니 저렇게 꼼짝 못하고 다들 이렇게 네. 우왕좌왕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쥐고 있는 건 여전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네. 근데 그거를 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갖고 이용해서 네.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그럴 기관에 힘이 없다?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갑자기 친한계였다가 친윤계로 바뀐 정치인들이 뭔가 약점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런 전제 자체가 대통령이 여전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지시를 받아서 뭔가 예우를 갖춘다? 절대 권력기관의 속성상이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김정일 최고님. 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정보가 많을 것 같습니까? 많겠죠, 우리 뭐.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지금 국정원이요. 네. 그 대공수사권도 없고 네.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네. IO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정부 여당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지난번 총선에서 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막판까지도 정말 대통령실에서는 145석을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야, 그거 큰일 났다 지금 그랬더니 형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정보예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거를 물론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해갖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네, 계속 네.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누가 이따위 정보 갖고 오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보고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 상황에 대해서 혹은 무슨 재계 상황에 대해서 선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대북 문제도 저렇게 하면 큰일인데 라는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뭐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협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 들여와서 캐비넷 어쩌고 하는 거 다 별로 제가 실체가 보기에는 없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해 보니까 캐비넷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있었던 게 윤석열 그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뭐 캐비넷 뒤에서 뭐 자료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캐비넷 자체는 다 없고 네. 요즘 자료는 다 온라인으로 아, 폴더 안에. 예, 폴더 안에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고 네, 가마우지. 대통령 기록물에 보내는 것도 네. 제가 정권 말기에 있었으니까 자료를 5년치를 쭉 보면서 네. 이거는 기록물 아니면 비공개 사유 이거를 다 소프트 카피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첩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고 안 하고 대통령한테만 따로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정무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을 수 있죠. 싫은 보고를 사람들이 못 하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내용 보고할 때는 나름 용기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왜냐면 당연히 윗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계속 싫은 티 내면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인들의 얘기도 안 들었던 게 지금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다른 중동에서 벌어진 일을 CNN이나 네. 알자지라나 그 영상을 보면서 아 그거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판단을 한다는 거 보면 사실은 SNS 시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방송국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다음에는 네. 과거처럼 뭐 특정 권력기관이 정보를 독점해서 그래요. 자기들만의 그 배타적인 정보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론할 건 아닌데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목들은 뭐냐면 아까 캐비넷 이야기를 잠깐 정프로가 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북한 정보나 아니면 러시아 정보는 어두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그 장제원 그 전 의원이 막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나를 지금 공천에서 떨어뜨리려고 해 하다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때 캐비넷 열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뒤에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그걸 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막연하게. 근데 그런 소문은요. 네. 사실은 다 알고 있던 부분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알고 꼭 있었어요. 대통령이나 정보기관뿐 아니라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었다. 뭐 특정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래 뭐 공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뭐 누가 어떻게 했었대. 그런 얘기 많아요. 근데 그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용산 대통령실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거기도 파면될까? 아까 145석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어쩌면 5단 케이크 준비해 놓고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김 의원께서 윤석열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안 나올 거다. 그거는 윤석열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분석을 할 때는 늘 윤석열, 김건희 둘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빨리 탈옥 상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김건희 종용에 의해서 어쩌면 아니 나가서 유튜브라도 좀 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후속 정당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다. 그리고 검찰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나 한덕수나 저는 이런 분들이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총장은 지금 심우정은 자기 딸 문제 때문에라도 정신이 없을 거고 검찰의 캐비넷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거기에 이르는 길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텐데 그래서 검찰은 마지막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지금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검찰이 권력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지? 아, 그러면은 우리 출신으로 후보가 한 분 살아있는 분이 있잖아. 한동훈 대표로 만들어 볼까? 이런 판단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검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네. 잔머리 굴리는 이 뭐야 네. 그러니까 표현을 너무 네. 리얼하게 하셔갖고 그런 이제 움직임은 있을 아유.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